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여행. 여러분,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며칠을 보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직장 동료도 아니고 오랜 친구도 아닌 눈치 보이고 조심스러운 사이. 그것도 외국에서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단둘이 여행을 떠난다면요. 생각만 해도 그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고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와 단둘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나게 된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머니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얘는 무슨 말을 해? 둘이서 어떻게 며칠을 보내냐고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내가 한국 생활이 많이 힘든가 봐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게 뜻밖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짠하기도 해서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흐르던 그 어색한 침묵. 창밖만 바라보는 며느리, 무슨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다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반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외국인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따뜻하게 바꿔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답답한 마음. 이 시어머니 이름을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2이십니다. 아들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어떻게 한 가정을 꾸리겠냐고. 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미 된 도리로 끝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리는 28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베트남 중부지방 출신으로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일상 대화를 나누기에는 아직 많이 서툰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는 잘하는데 그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게 답답하셨습니다.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속을 모르니 답답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 벽이 느껴지고 그 벽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체면을 봐서 며느리 소원이라니까 마지못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박 여사님은 며느리 입맛에 맞을까 고민하며 유명한 흑돼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지 몰라서 가기 전날 밤 유튜브로 베트남 음식 취향도 찾아보셨습니다. 나름 정성을 쏟은 것인데 막상 밥상 앞에 앉으니 또 말이 없습니다. 입에 맞니? 물으면 네, 맛있어요. 피곤하지 않니? 물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돌아오는 건 수줍은 미소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이 안 통하니 벽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사흘을 더 버티나. 며느리 린도 사실 온종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싶은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되묻기가 눈치 보이고 괜히 실수할까 봐 말수를 더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가득한데 그걸 표현할 말이 부족하니 마음과 표정 사이에 자꾸 간극이 생겼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리는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 마. 두 번째 이야기, 말이 아닌 몸짓으로 전해진 온기. 둘째 날은 성산 일출봉을 올랐습니다. 경치는 좋았지만 계단이 많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평소 무릎이 좋지 않으신데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살짝 접질리셨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저녁이 되자 발과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 민망하셔서 그냥 참고 누우셨는데 새벽에 통증이 심해지며 끙끙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린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린이었습니다.
말없이 들어온 린은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박 여사님의 발을 물에 담그고 두 손으로 조심조심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됐어 하려다가 린의 손이 너무 진지하고 정성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전도 없고 번역기도 없는 새벽 2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린의 손은 곱지 않았습니다. 한국 와서 살림하고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시어머니의 부은 발목을 한참 동안 정성껏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린이 고개를 들고 박 여사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미안해요.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서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박 여사님의 마음속 빗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프다는 게 미안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린은 평소에도 늘 그랬던 것 아닐까요? 말이 부족해서 표현 못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하고 고마웠던 것 아닐까요? 그 순간 박 여사님의 눈에 며느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옆에서 새벽에 발을 주물러주는 이 어린 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여사님이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번역기가 이어준 두 마음. 셋째 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이 먼저 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뭐 먹고 싶어? 며느리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핸드폰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어로 뭔가를 입력하고 박 여사님께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먹어요. 저는 다 좋아요. 박 여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날의 첫 번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번역기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말이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번역기에 글자를 입력하고 화면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이 입력하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어느새 대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주고받으니 한마디 한마디가 더 진지하게 전해졌습니다. 린이 입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박 여사님이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력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왜? 린이 또 입력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랑 같네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박 여사님은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나와 다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닮은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구나. 말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꿈꾸는 마음은 같았구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나란히 앉아 몇 시간이나 번역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린은 한국 생활이 처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사람들의 시선도 낯설었던 그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시간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밥 먹을 때 어머니가 자꾸 더 먹으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머니 사랑 방식인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박 여사님이 눈을 깜박이셨습니다. 그 더 먹어라가 통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은 달라도 밥에 담긴 마음은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린이 마지막으로 입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엄마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화면에 그 문장이 떴을 때 박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방치했는지. 말 못 알아듣는다고 어색하다고 먼저 다가서지 않았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눈물로 지워진 국경의 장벽. 여행 마지막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대신 말을 해주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걷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린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역기도 없이 그냥 한국말로. 많이 힘들었지?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리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눈빛과 손의 온기와 목소리의 떨림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같은 언어로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어색함과 오해와 거리감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핸드폰 화면을 주고받으며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입력하셨습니다. 쌀국수 만드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 린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아들이 두 사람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지냈어요? 박 여사님이 며느리 어깨를 한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냈어. 우리 린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린도 눈을 꿈뻑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론 사랑에는 번역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이 서툰 외국인 며느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색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그 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마음까지 닫아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유창한 언어보다 따뜻한 눈빛, 한번 거친 손을 잡아주는 온기 한 번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박 여사님과 린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거창한 화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따뜻한 물 한 대야와 거친 손으로 발을 주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넨 그 손길이 3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사랑은 언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건네는 손길, 할머니가 손주에게 더 먹으라며 내미는 밥그릇, 새벽에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떠온 따뜻한 물 한 대야. 이것들은 모두 같은 언어로 쓰여진 같은 문장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문장입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두신 분들께 오늘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눈 마주치며 건네는 미소 하나, 그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온 과일 한 봉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며느리, 사위를 두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나라 말을 쓰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해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입이 아니라 손끝과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3년을,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따뜻하게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족을 두신 분, 혹은 가족 간의 거리감으로 고민하시는 분 곁에 이 영상을 살며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